스쿠데리아 페라리 F1팀의 세바스티안 페틀은 이미 내년도에 재계약하지 않기로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페틀은 2021년에 어느 팀으로 갈 수 있을까요? 페틀이 단지 F1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가고 싶어 할 팀은 수년간 상위권을 유지해온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입니다. 사실 그의 재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메르세데스의 팀 프린서플인 토토 울프가 4번 챔피언인 페틀이 시장에 나온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당연히 메르세데스의 고려 대상이라 밝혔었습니다. 현재 메르세데스의 두 드라이버 해밀턴과 보타스 모두 올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2021년 메르세데스의 두 시트는 모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밀턴이 팀에 남고 싶다는 뜻을 여러 번 비춘 바 있고 챔피언 행진 중이며 팀과 잘 융화되어 있는 그가 떠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보타스는 2017년 메르세데스에 합류한 이래 매년 1년짜리 계약 연장만 해왔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팀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태죠.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2017년엔 3위, 2018년엔 5위에 머문 보타스에게 전적인 믿음을 줄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터보 하이브리드 시대 이후 메르세데스의 절대적 강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운 성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작년 2019년 보타스는 시즌 오프너인 호주 GP에서 우승하며 보타스 2.0이라는 찬사와 함께 그 어느 해보다 해밀턴을 위협하며 2위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막이 늦춰진 올해 오스트리아 GP, 스트리아 GP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마크하며 현재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밀턴 보타스 조합이 아무런 문제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데다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두 드라이버가 한 팀을 이루었을 때 생기는 갈등을 생각한다면 메르세데스가 페틀을 해밀턴의 메이트로 앉힐 가능성은 꽤 낮아 보이긴 했지만 팀의 모기업인 다임러가 독일인인 페틀을 원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페틀의 메르세데스 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토토 울프도 독일팀의 독일인 드라이버라는 점은 훌륭한 마케팅 포인트라 말한 바 있죠. 메르세데스 F1팀이 브론 GP를 인수하며 2010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슈마허, 로스버그 2명의 독일인만이 라인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타스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난 웃긴다. 팀이 페텔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며 자신이 페텔의 시트를 빼앗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보타스와의 재계약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페틀의 메르세데스행 가능성은 거의 완전히 닫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레드불행은 어떨까요? 팀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헬무트 마르코는 팀에 두 알파 드라이버를 둘 재정적 여유는 없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죠. 재정적 여유를 강조한 건 만약 페틀이 고액의 단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팀의 넘버원 드라이버 베르스타펜보다 더 적은 연봉을 감수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봅니다. 헬무트 마르코는 페틀을 발굴해서 레드불의 성공 신화를 쓰도록 한 당사자이죠. 이 말은 이미 페틀이 재계약 불발 소식이 나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페틀이 페라리와의 재계약 불발이 돈 때문은 아니었다며 연봉에 매우 유연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페틀의 레드불 행 가능성이 커진 걸까요? 그러나 모두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페틀이 레드불에 합류하기 힘든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메르세데스와 마찬가지 이유를 레드불에서도 안게 됩니다.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멀티 챔피언 출신과 챔피언이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는 팀의 넘버원 드라이버가 문제없이 조화를 이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베르스타펜이 챔피언도 아닌 리카르도와 메이트였을 때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돌이켜보면 더 심각한 갈등을 예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GP 이후 베르스타펜이 만약 페틀과 한 팀을 이룬다면 어떻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환영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의 풍부한 경험이 팀에 도움이 될 거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자신이 높은 수준의 드라이버를 팀메이터로서 피한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건 이 발언이 페틀의 레드불행이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뿐으로 본인은 알보니 팀에 남기 바란다며 정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스티리아 GP 프랙티스 세션 인터뷰에서 팀 프린서펄인 크리스찬 호너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페틀도 그걸 잘 알고 있다며 단호히 가능성을 닫았습니다. 물론 이 발언은 1년 계약인 알본이 흔들리지 않고 올해 성적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알본이 올해 만약 작년에 가슬리 같은 성적을 낸다면 당연히 전혀 얘기는 달라질 테니까 말이죠. 시즌 초반에 불과한 현재 올 시즌 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내년 드라이버 라인업에 어떤 변경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는 신뢰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물론 알본이 작년에 보여준 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의 생각일 뿐이지만요. 그리고 물론 베르스타펜 입장에선 적어도 지금까진 자신과 레이스 중에 마찰을 일으킨 적도 없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준의 적당히 낮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알보니 씨를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승을 노릴 만한 두 팀, 메르세데스와 레드불로의 이적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남은 선택은 원치 않는 은퇴밖에 없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팽배하던 중 최근 독일의 빌드지에서 페틀이 내년에 에스턴 마틴으로 거듭나는 레이싱 포인트로의 이적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페틀의 레이싱 포인트로의 이적 가능성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언급됐었습니다. 그러나 팀 보스인 자프아워가 최근 현재 드라이버 라인업이 계약에 묶여 있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잊혀지는 듯 하다가 나온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싱 포인트가 페틀이 바라는 우승이 가능한 팀이 맞을까요? 적어도 작년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이싱 포인트의 전신인 포스 인디아 때부터 보면 최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가 2017년에 4위였던 꾸준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었습니다. 그나마 2018년, 2019년엔 모두 7위를 기록하며 퇴보한 상태였죠. 그러나 올해는 핑크 메르세데스라는 비난 혹은 조롱을 받으며 작년 메르세데스의 W10을 완전히 카피한 것 같은 외관을 들고 나오며 말하자면 가성비 높은 패키지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메르세데스의 컨버스천 엔진, 터보차저, MGU-K, MGU-H 및 ECU 등의 파워 시스템과 기어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외관뿐만 아니라 거의 W10을 통째로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게임을 치른 현재 팀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좀 더 높은 수준의 드라이버들과 운만 좀 더 따랐다면 3위일 수도 있는 놀라운 페이스입니다. 바로 이 드라이버에 대한 아쉬움이 레이싱 포인트로 하여금 해밀턴을 제외한 최고 화려한 경력의 보유자인 페틀의 눈을 돌리게 만든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팀 이름을 에스턴 마틴으로 바꾸며 좀 더 장기적으로 에스턴 마틴의 투자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팀에 걸맞는 흥행성과 패키지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스타 드라이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페틀은 내년도 시장에 나올 드라이버 중에선 단연 최적이죠. 만약 페틀이 레이싱 포인트에 합류한다면 페레즈와 스트롤 중 누가 물러나야 할까요? 성적만으로 판단한다면 스트롤이 물러나야 합니다. 페레즈는 성적뿐 아니라 경력면에서도 스트롤을 압도하죠. 그러나 스트롤은 팀의 공동주인인 로렌스 스트롤의 아들입니다. 아빠가 팀의 주인인데 아들이 쫓겨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애초에 윌리엄스에서 F1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 억만장자인 그의 아버지의 막대한 투자가 있었음을 상기해보면 스트롤이 빠질 가능성은 꽤 낮아 보입니다. 스트롤이 아빠의 후광덕으로 남게 된다면 페레즈는 눈물을 머금고 팀을 떠나야 합니다. 역시 새 드라이버를 물색 중인 하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경우 페레즈의 경험과 드라이빙 실력뿐 아니라 그가 동원하고 있는 스폰서 투자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페틀이 이 모든 영역에서 페레즈를 능가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일단 최소한 최근 르노팀에서 레이싱 포인트가 메르세데스 이 차를 그대로 카피해서 FIA 규정을 어겼다는 항의에 대한 판정 결과는 기다려보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규정 위반으로 판정된다면 올해 나타내고 있는 퍼포먼스를 내년에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헝가리 GP 사전 인터뷰에서 페틀은 레이싱 포인트와 얘기가 오간 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고민 중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레이싱 포인트로의 이적이 무산된다면 페틀의 남은 선택지는 현재로선 하스 정도가 유일합니다. 메르세데스가 해밀턴과 재계약하지 않거나
알본의 성적이 곤두박질 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스의 성능이 최하위권이므로 페틀로선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은퇴만 남게 되죠. 페틀로선 다행히 나이 40의 라이코넨, 그에 못지않은 알론소의 복귀, 해밀턴의 승승장구는 그의 33살이라는 나이가 결코 문제가 안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페틀 없이 F1 시즌이 시작되더라도 시즌 중 혹은 2022년 새로 이 페틀이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각 팀의 드라이버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죠. 2022년 새 규정이 적용되면 컨스트럭터 순위도 요동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메르세데스가 탑에 위치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적어도 나머지 팀들의 순위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틀의 선택지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지는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F1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직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겠죠. 오늘은 현재 페틀에게 가능한 내년도 선택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